오프닝 누가 하시나요? 오프닝 다른 분이 하시면 그래 좋을 것 같은데. 포즈가 해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네, 제가 아, 할까요? 톡톡 썰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맞나? 이거 아닌가?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뭐였지? 우리가 그렇긴 해. 원래 근본이 없기는 해. 근데 지금 다시 올렸어요. 너무 해맑았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 환영합니다. 비슷하잖아. 오케이. 빨리 해주세요. 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 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로 하고 모였죠? 요즘 너무 장안의 화제, 너무너무나 지금 다들 기다렸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네. 미키 17. 미키 네, 17. 오늘 미키 17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다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마침 사연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사연 그러게요. 먼저 좀 어. 읽어보고 가볼까요?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영화 감상하는 것도 즐겼죠. 그런데 요즘은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편하게 영화를 추천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영화에 대한 대화가 점점 더 엄숙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봉준호 감독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감독의 영화를 이야기하면 단순히 좋다는 감상을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뭔가 영화적 해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겉핥기식이라는 시선을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최근 미키 17이 개봉했는데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개봉 후 반응이 많이 엇갈리면서 영화를 본 친구들끼리도 이야기 나누기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는 봉준호가 만든 게 맞냐며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난 재밌게 봤어 라고 말하는 게 왠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영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면 괜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요즘은 어떤 취미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과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 사이의 벽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좋아한다고 말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거나 피곤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저는 어떻게 취미를 즐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취미가 점점 더 엄숙해지는 분위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지금 패널들 중에서도 네. 이제 미키 17을 보고 온 멤버들이 있고 또 이제 리뷰만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영화를 아직 안 본 멤버까지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영화를 아직 안 본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마음에 오늘 조금 가능하면 스포 없는 방송으로 좀 가면 어떨까 좋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오신 네. 또 윤호님 계시잖아요. 맞아요. 봉빠. 네, 봉빠, 자칭, 타칭, 봉빠. 자칭 봉빠. 네, 봉빠 윤호님, 네. 미키 17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네. 이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네. 지금. 저희 4명 패널 톡방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후기를 한번 남겼었는데 너무 실망했다라는 네.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평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너무 실망했고 딱 보고 나왔었을 때 너무 어려웠다. 이런 생각 그 딱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봉빠 맞아? 이런 수준으로. 그랬는데 역시나 봉빠인 게 뭐냐면요. 네, 그날 밤부터 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미키 17이 너무 어렵고 실망스러워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서 그 회사 동료들한테 미키 보셨어요? 미키 보셨어요? 이러면서 미키를 계속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재밌어졌어. 뭐지?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정말요? 네. 아니 좀 그렇게 바뀌게 되신 계기가 전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을 진짜 어릴 때 그때도 네. 한번 말씀드렸지만 괴물을 처음 접하고 네. 이제 설국열차 때부터 팬이 돼서 다 찾아본 케이스거든요. 근데 설국열차 때 팬이 됐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그 약간 봉준- 정주행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설국열차 때부터 옥자, 기생충 뭐 이런 거는 개봉하면 무조건 보러 가고 그 전 마더, 살인의 추억 뭐 이런 플란다스계는 나중에 찾아본 케이스인데 언제나 봉준호 감독 작품을 보면 네. 그 순간 너무 재밌고 그냥 그 순간의 오락 영화로서 만족하고 영화관 밖을 나오거든요. 사실 꽤 그렇죠. 봉준호 네. 감독은 좀 호불호가 음. 지금까지는 크지 않고 좀 더 대중적으로 잘 네. 만든 영화를 많이 맞아요. 만드셨으니까요. 누가 봐도 직관적이잖아요. 괴물한테 잡혀가 구해 가족들이 막 이런 거. 맞아요. 설국열차 뭐 어디 기차칸에 갇혔어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보통 재밌잖아요. 약간 그 내용이 어때? 이거 무슨 영화야 했을 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약간 맞아요. 봉준호 영화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는 미키 17 보고 왔을 때도 정말 그동안 만들어왔던 개그 무화를 똑같이 찍어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윤호님은 저랑 반대로 어렵게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전 너무 어려워서 저는 사실 그런 영화 모르거든요. 이게 영화를 모르고 네. 영화를 많이 안 접했어요. 저는 음악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화를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런 어려운 영화들을 막 알아가는 재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봉준호 이번에 미키 17 딱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졸았어요. 거의 졸 그러니까 뻔했어요.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영어라서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는 내내. 몰입이 조금 안 됐다. 네, 이건 뭐 예고편에도 나와서 스포는 아닌데 네네. 애초에 설정 자체가 미키라는 인물이 프린트가 되는 복제 인간인 거고 맞아요. 어떻게 잘못 프린트가 돼서 미키가 두 명이 만나게 되는 설정인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극 초반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재밌게 봉준호라면 뒤에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겨서 엔딩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뭔가 그 설정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갈등이 없다. 네. 왜냐면은 이제 빌런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미키들과 빌런의 관계가 되게 사실 애매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뭐 엄청 많은 어떤 영화인들 특히 뭐 흔히 시네필이라고 말하는 네. 분들이나 즐길 법한 뭐 메타포 그런 게 뭐 많이 들어있는 건가? 나는 모르겠어서 네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분들이 미키 17 보고 와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이번 주면은 네. 이게 개봉 8일 만에 네. 거의 160만을 지금 돌파하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한한령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해요. 와, 그래서 역시 이제 맞아요. 그 글로벌한 봉준호 감독의 약간 네임 밸류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한편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어련히 훌륭하겠거니 맞아요. 못 즐기고 있는 나 문제인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도, 많은 것 같아요. 동감돼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그 동생이 네. 소위 말하는 그 시네필일 수밖에 없는 게 영화과 학생이라서 네네. 고관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 오자마자 언니 왜 미키 17 안 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사실 이 친구는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네필의 입맛에 맞는 영화가 맞는 것 같은 게 제 동생은 지금까지 본 봉준호 영화 중에서 좀 손꼽게 괜찮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확실히 2층을 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물론 너무 다양하지만 그 특징, 너무 다양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캐릭터를 잘 살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사보다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맛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 오타쿠들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파묘 같은 그런 영화에서는 파묘도 진짜 많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캐릭터
그 화린 맞죠? 화린 네네, 봉길 맞아요. 그 네. 캐릭터를 되게 맛있게 만들어냈잖아요. 뭔가 어디서 보기 어려웠던 그 오타쿠들의 뭐 심금을 자극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좀 그 시네필 판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데 이번에 그 미키 17에서 저는 안 봤지만 아직 네. 정말 배경 지식이 아예 없지만 그 로버트 패틴슨이 맞아요, 연기한 주연이죠. 그 네. 캐릭터가 네. 되게 매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뭐 저는 모르는데 그 인물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두 네, 미키 17이랑 미키 18이랑 뭐 그 중에 하나가 좀 자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맞아요, 맞아요. 인기를 많이 초반부터 원래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시네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막 향유하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근데 또 이제 그 말씀이 좀 참 재밌다고 느껴졌던 게 여러분 보시면서 봉준호 감독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그 캐릭터가 뭔가 기억에 남는다 이랬던 캐릭터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캐릭터로서 뭔가 이제 그 각 영화마다 한 명씩 꼽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좀 없었고 오히려 약간 주연들이 이야기 전달자 느낌? 진짜 감독의 영화구나라는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각자 봉준호 영화 보신 것들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호님은 다 보셨고 조이님은 플란더스의 개랑 기생충 보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포지님은 괴물, 기생충, 설국열차 이렇게 보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저희 기생충 다 봤거든요. 키키님은 뭐 보셨어요? 저는 플란더스의 개 빼고 다 봤습니다. 네. 그걸 안 봤어요. 네. 그 유명한 작을 안 봤는데 기생충에서 기억에 남는 뭔가 캐릭터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근데 기생충은 캐릭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그렇긴 하죠. 한 명 한 명이 리스펙트 매력 있긴 하죠. 아저씨도 그렇고 그 뭐야 집주인 부인으로 나오는 이성균 씨의 부인으로 나오는 조여정 씨도 되게 기억에 남고 한 명 한 명씩 좀. 근데 여기서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질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런 게 있냐에 대한 건데 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뭔가 그 속성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계속 보고 싶고 매력적이고 그런 인물은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좀 전형적인가요? 전형적?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봉 감독님이 좀 더 서사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그동안은 맞아요. 그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네네.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 나와서 그래. 이게 되게 유명한 맞아, 그건데. 맞아요. 한 개 더 있잖아요, 유명한 말. 뭐 있죠? 뭐죠? 그래놓고 나 안 써주더라. 한 번을 안 써줬다고. 쉽지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미키 17에 대한 소개랑 네. 봉준호 감독님의 평소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설정은 굉장히 근미래. 한 50년 뒤? 지금이 몇 년이죠, 이게 25년이니까 2080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50년 뒤에 다른 행성에 가서도 살 수 있다. 뭐 요런 설정인데 그 이제 행성을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이 미키라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원한 게 익스펜더블 복제 인간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당 행성에 가서 이제 복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체는 따로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체가 본체가 이제 익스펜더블이 소모품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체의 기억 같은 거를 어떤 메모리에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옷을 벗으면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인체 실험 같은 거를 우주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마다 그 메모리에 업로드 되어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원한 직무가 계속 죽고 사는 직무를 네. 지원한 거네요. 계속 네. 죽는 게 일인 거예요. 죽는 게 일인 거예요. 오 슬프다.
그래서 17번째의 미키가 이제 저희 등장한 게 17번째 이제 죽고 살아난 그런 의미를 담고 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좀 어때요? 그 포지님이 보실 때는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뭐 영화를 안 봤으니까 뭐 이렇게 세 개는 얘기할 수 보셨잖아요. 없는데 네, 꼭 그냥-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그 짧게 요약을 하자면 괴물은 그냥 가족 이야기였고 기생충이나 설국열차는 계급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걸 이제 우리 사회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감독님이시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한 감독의 작품을 3개나 봤다는 거는 네. 굉장히 많이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보통 아니, 근데 그렇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안 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워낙. 그래요. 네. 그게 약간 봉준호 감독의 좀 특징인 특징일 것 수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본 유명해서. 영화. 맞아. 근데 뭐, 저는 네. 박찬욱 감독이 아무리 유명해도 본 게 헤어질 결심밖에 없어요. 그래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네. 사실 그렇게 손이 안 흥행하지 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정석영 작가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 박찬욱 감독이 항상 1000만 영화에 대한 꿈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박찬욱 감독 영화를 1000만이나 보는 거면은 한국 사람들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다. 진짜로. 근데 저도 동의를 해요. 사실 저는 아. 박찬욱 vs 봉준호 하면은 박찬욱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찬욱에 대한 그쵸. 엄청 어. 지지가 있는 편인데 오빠. 근데 1000만이라도 1000만이 본다? 이 나라 사람들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님은 박바세요? 아니면 봉바세요? 아니 저도 박바라고 홍빠 할 수는 아니야? 없지만 네? 홍빠죠. 홍상수요? 야, 장난이에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홍상수까지 나왔어요. 일단 저는 확실히 말하면 시네필까지는 아니고요. 아. 시네필 네네. 지망생도 아니다. 그냥 맞아요, 추구미. 맞아요. 추구미, 쭈꾸미. 쭈꾸미, 시네필 그- 쭈꾸미인 걸로. 추구미 그러나 도달 불가능미.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의 노력은 못 어. 기울이겠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 영화는 사실 저도 그 2개만 봤다고 했지만 네네.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아요. 그리고 천만 맞아요. 영화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안 없어요. 보기 힘든 영화를 만드는 게 그치. 봉준호 감독 맞아요.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음. 그리고 윤호님 같은 네. 경우는 또 뭐 계속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감독을 따라서 영화를 좀 보는 편이신가 봐요. 지금 모든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다 봤다라는 얘기를 그렇진 해주셨는데 않아요. 저는 진짜 영화를 잘 모르고 제 친구들이 늘 놀리는 게 네. 쟤는 영화 얘기하면 입 틀어 막아라. 아무것도 모른다. 타이타닉 안 봤다 뭐라 욕을 20년을 먹었어요. 타이타닉 안 본 걸로. 타이타닉 안 봤다. 네. 그리고 남자들의 저희 이제 90년대생들의 교과서인 뭐예요? 아저씨를 안 봤다. 아저씨를 안 보셨구나. 아저씨 안 본 걸로 아. 20년 또 욕 먹었고 추격자를 안 봤다. 막 하여튼 제가 안 본 게 너무 많아요. 추격자는 몇 년 욕 먹었어요? 똑같이 20년 욕 먹었죠. 20년 먹었어요? 근데 네네. 영화를 그래서 너무 모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딱 접한 괴물과 설국열차가 너무 재밌으니까 뭐 영화를 다 볼 다른 영화들을 막 접하는 재미보다는 그냥 내가 봉준호라는 감독을 믿고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봉준호 감독 것만 믿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렇게 신뢰도가 되게 높으신 윤호님 같은데 포진님은 그럼 혹시 영화를 볼 때 내가 영화를 보는 뭔가 방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감독 따라 본다던가. 저는 그때 지난번에 그 음악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재밌을 만한 영화, 내가 들어서 기분 좋아질 만한 음악 이런 것만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뭐 감독을 가려서 전혀 보진 않고. 그러면은 그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뭐 앞에 신호를 한 줄을 읽고 나서 뭐 영화를 보는 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를 보고 이제 되게 희망찬 가사, 긍정적인 가사 이렇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음악 위주로 그리고 멜로디도 좋고 그럼 더 좋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약간 내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음악의 멜로디처럼 뭔가 시각적으로 또 풍성하면은 더 매력을 느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닥터 스트레인지 되기 전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보면은 람보르기니 운전하고
진짜 세계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의사로서 네. 람보르기니 운전하고 막 명품 시계 예거 르꼴르도 막 시계 차고 막 잘 나가는 그 모습, 내가 지향하는 바를 영화에서 투영해 주니까 이거 보면 너무 즐거워.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런 거죠. 약간 위대한 대리만족. 개츠비 이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위대한 개츠비도 파티하는 부분만 좋아하죠. 약간 되게 포지님은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거를 영화화해주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거를 음악화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이니까 난 네.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고민할 생각 없다. 그래서 상업 영화 좋아하고 상업 영화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죠. 기분을 되게 좋게 해주는 뭐 그런 좋다. 편을 좀 즐기시는 것 같다고 인상을 받았어요. 그럼 조이님은 영화를 볼 때 보는 뭔가 그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독 따라 본다던가 아니 포지님처럼 내가 기분 좋은 영화를 본다던가. 저 중요한 거 있어요. 저 미장센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되게 이 영화 미장센이 좋대 이러면은 이제 본인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씩 보는. 네.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주변에 시네필이 너무 많아요. 그 과 특성도 네네. 있고 과 지인 따라서 그런 네. 듣는. 그래서 사실 그 뭐 타이타닉 안 봤다고 욕먹었다 했잖아요. 혹시 애프터양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애프터양 알죠? 그래요? 애프터 선도 있고 애프터 양도 있잖아요. 다른 영화인데. 맞아요, 그쵸. 알아요. 그러니까 애프터양이라는 영화를 저는 안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놀림 받았어요. 그걸로 욕 먹는구나. 기본적으로 약간 왓챠 눌렀을 때 쭉 뜨는 그 영화들 안 보면 욕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사실 좀 양질의 영화들을 이미 친구들이 다 보고 거른 다음에 추천해 주는 것도 있고 좋다. 너무 괜찮다. 네,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왕가위 영화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 왕가위 좋아해요. 진짜요? 왕가위가 한창 근데 코로나 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여성분들이 왕가위 영화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아름답잖아요. 미장센이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느껴지잖아요. 그 그래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저도 안 봐서 왕가위를 되게 모르겠어. 좋아합니다. 어떤 거 혹시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중경삼님 중경삼님 제일 좋았고, 좋죠. 사실 해피투게더도 그것도 꼭 봐야 되는 리스트인 거죠? 사실은 놀림을 당할 조금 수 지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 네네. 놀림 아니, 리스트 중에 받아봤어요. 하나. 저도 중경삼. 중경삼님 진짜요? 놀림 받으셨어요? 놀림 많이 받았죠. 어. 왜냐면 막 홍콩 갈까 이러면 너 그거 봤어? 아니 안 봤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1막이 좋았어, 2막이 좋았어? 이렇게. 맞아. 1, 2막으로 나뉘어요? 네, 영화가? 맞아요. 그게 되게 특징적인. 특이해요. 병렬 구조식이에요. 영화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키키님은 좀 어떻게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세요? 저는 영화를 저는 개봉할 때 봐요. 그러니까 개봉한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는 편인 게 그 이유가 그 개봉하고 나서 지나가면은 나중에 봐야지 하고 안 맞아요. 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집에서 뭔가 틀어놓고 핸드폰 안 보면서 집중해서 2-3시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설거지하게 되고 뭐 빨래 널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웬만하면 영화관에서 보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독립영화관 이런 데도 가세요?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추구하기는 하는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제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MBTI 파워 P예요. 근데 이제 독립상영관을 가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못 하게 해요. 진짜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왜 그냥 상업적으로 이제 영화관에 가면은 멀티플렉스 가면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실도 그쵸. 가고. 근데 독립상영관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는데 모든 환경을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늦으면은 아예 입장이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늦어서 영화표를 달린 적이 꽤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화장실 어떻게 가요? 화장실 가기 전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 그럼 3시간짜리 영화 경우에 이런 거 못 보겠네. 3시간짜리 영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중간에 인터미션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조금 봤던 긴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윤호님?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긴 영화 한 개 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얘기하셨으니까 또 생각난 건데 아바타. 아바타 어떠세요? 길었죠. 아바타 올해 또 개봉을 하잖아요. 또요? 아, 그래요? 아바타 만약에 3시간 거의 넘는데 괜찮으셨어요 볼 때?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짜. 화장실도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아바타 같은 영화는 3시간 볼거리가 화려하니까 보는데 예술 영화는 아, 3시간 쉽지 않을 3시간 것 같다는 쉽지 생각. 않죠. 네. 그쵸. 맞아요. 요새는 영화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3시간짜리에 우리가 지금 얼마 지불을 하고 있죠? 영화관에서? 15,000원이죠. 15,000원. 멀티플렉스가. 그럼 영화도 짧아지고 있는데 영화 가격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더 영화 러닝 타임이 짧아짐에 따라서 괜찮지 않죠. 영화 가격. 영화 값도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포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화 가격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화 가격 자체는 어쨌든 그 값을 구성하는 게 뭐 인건비나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남아야 된다 해서 그 돈을 책정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값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덜 남겨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OTT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보는데 뭐 그 안에는 영화가 수십 편 수백 편씩 있는데 수천 편 뭐 수만 편 이렇게 있는데 왜 같은 값을 주고 한 편만 봐야 되냐 뭐 이런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주변에 시네필이 많은 이제 조이님께서는 주변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영화 값에 대한? 영화 값이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친구들의 용어인 것 같은데, 쿠소 영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 별로일 것 같은, 네네.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그런 망장 영화는 느낌. 무조건 공짜로 보러 가야 된다. 아. 할인을 엄청 먹여서 제 동생도 그래서 네네. 막 베테랑 같은 영화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걔는 봐야 되잖아요. 유승환 감독님 잠시 길을 막아주시기 죄송합니다. 바랍니다. 네. 그런 영화는 이제 무조건 그 공짜로 보러 가야 된다. 그래요. 조이님 주변에는 시네필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 역시도 추구미가 시네필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도달 불가능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네.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화라는 취미 왜 이렇게 엄숙해진 걸까요?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각자 조금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들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윤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저도 조금 거부감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네필이 제 주변에는 많진 않은데 윤호님께서도 아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제가 영화는 정말 전혀 모르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약간 방어적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되는 없어. 이유가 뭔가 있었을까요?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라든지 사실 영화에 대해서 너무 이런 사연자와 같은 인식들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방어적으로 밑밥을 깔지 않으면 왜 아는 척하지? 이렇게 되는 인식이 생길까봐 나를 오해할까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타이타닉을 안 봐서 20년째 놀림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장난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이성을 만날 때 네. 가끔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너무 문외한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또 궁금한 게 우리 지난주에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해서 진짜 몰라서 녹음하기 전에 이제 윤호님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네. 아, 나 진짜 할 얘기 없을까봐 걱정된다. 반대로 이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문외한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면? 전혀 안 그러죠. 근데 저는 그래서 늘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아까 이제 조이님이 주변에 시네필들이 많아서 나는 양질의 영화들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시네필들이 많아지는 게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아, 좋은 큐레이팅을 받을 네.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되고 전문성을 나름 뭐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계에 없어도 그래도 저 친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음악은 그렇질 않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아무리 좋은 음악을 추천해줘도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지.
이게 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취향의 있죠. 부분이 더 큰 걸까요, 음악은? 네. 그런가? 근데 취향의 부분이 크다고 하면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랑 음악 둘 다 사실 저는 이제 고관여자들이 되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근데 영화가 조금 더 저는 심하다고 좀 생각을 심하죠. 그래요? 맞아요.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님은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궁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랑 음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대중문화이자 동시에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인디씬과 대중씬이 좀 나뉘어져 구분이. 있으면서도 나뉘어져 있지 않은 그 모호함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과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간 가지는 고민도 비슷하다고 느낀 게 어디까지가 대중적인지 본인들이 파악을 잘 못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엄숙주의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제 동생 같은 뭐 친구들을 봤을 때 보면은 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미키 17 안 봤다고 했더니 엥? 아직도 안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너 한다든지 뭐 하길래? 약간 이렇게요. 요새 약간- 바쁜가 보다. 바쁜가 보다 막 어. 이러고 그리고 약간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는 게 특별한 일이라는 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안부 인사 물어볼 때 너 밥 밥 먹었냐 이런 먹었어? 느낌처럼 이런처럼. 조이님 주변에는 네. 미키 17 봤어? 약간 이런 애프터 느낌인 형 거네요. 봤어? 막 그런 이러고. 느낌으로. 애프터 아직도 안 봤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몰라가 사실 저 처음엔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놀라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패션, 영화, 시네필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시네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구나.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물론 네. 심해지면 네. 홍대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 그쵸. 그냥 제 주변에 시네필 친구들은 좀 귀엽다. 어. 약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모습이 좀 귀엽기도 하고 네. 또 많이 큐레이팅을 잘 해주니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호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는 근데 이게 영화, 음악 요 단순히 취향 문제 더 넘어서 스포츠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이제 다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짜증났었던 게 있었거든요. 반감이 좀 생겼나요 네,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해버지, 박지성 해보지. 때문에 그쵸. 맨유를 너무 다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냥 쭉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다 보는데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인기 있는 뭐 음바페. 음바페가 나와. 그러면 제가 음바페가 누구야? 이러면 욕을 하는 거죠. 쟤 좀 치워라. 네가 사람이냐? 음바페를 모르면 막 이렇게.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 문화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호날두가 뭐 슈퍼스타잖아요. 호날두 몰라 그러면 쟤 진짜 사람 아니다. 쟤 어디 뭐 간첩이냐. 근데 제 입장에서 친구들한테 아델 얘기를 하면 아델이 누구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 사람 아니다 이러면 뭐래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스포츠는 조금 더 대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뭔가 나누고 이걸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사실 모른다고 하는 거 되게 용기 있는 행동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은 다들 아는 것 같아서 나도 아는 척 해본 경험 혹시 없으세요? 너무 어떠세요? 많죠. 너무 많죠. 포지님 계속 이제 조용히 계셔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포지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왠지 다 안다고 하니까 나도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지 못했던 경험.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쵸. 그게 근데 그건 다르죠. 그걸 구분해야죠. 프로랑 아마추어랑 구분을 해야죠. 프로가 저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프로는 돈을 받고 뭔가를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내 돈 내고 그냥 내돈내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프로인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예컨대 일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좀 잘못된 건데 맞아요. 근데 내가 내 돈을 주고 뭔가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이러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취향, 취미, 기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이런 문화예술에서는 뭐 상관없지 않나. 근데 푸지님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 상식선은 내가 뭐가 상식이 정해요?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아. 보일까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상식이라는 것의 기준도 그냥 그들의 기준인 거지 내 기준에는 그게 상식이 아닌데. 포지님 같은 경우에는 소신 있다. 네, 자기 소신이 있는데 저는 진짜 저게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어릴 때 또래 문화에서는 이제 막 너 나는 솔로 봤어? 이러면은 나는 솔로 안 봤지만 본 척을 해요. 봤지 하면서 이제 모르지만 아니까. 대충 아니까 리액션만 하면 되니까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푸지님. 만약에 한강 작가님을 몰랐어. 그리고 그 노벨문학상 받은 것도 몰랐어. 근데 막 그 얘기가 나와. 그러면 누군데 할 수 있으세요? 한강 작가가 누군데? 이렇게. 그거 약간 밈처럼 걔 누군데? 아 근데 저는 진짜로 한강 작가님 모르고 아니, 알긴 아시잖아요. 아는데 연대 나오신 거밖에 모르고 책도 한 권도 안 봤어요. 그리고 상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상의 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럼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듣고 있어요. 난 잘 몰라서. 멋있다. 이 용기가. 아니 근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왜 눈치를 봐야 돼? 포지님한테는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이게 안 그런 사람들도 그래, 이제 있는 부끄러울 거예요. 수가 있어요. 네, 부끄러울 수 왜냐면은 나 되게 상식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맞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약간 마이너한 취향을 좀 부끄러워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대병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뭔가 되게 난 영화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막 그런 영화 안 본 척해. 방금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애프터 양 같은 경우도 맞아요. 애프터 양 안 본 척 하는 거야. 막 봤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제 친구도 그래서 엄청 시네필인 친구가 있는데 네. 걔는 소개팅 가면은 인생 영화 뭐냐고 물어보면 라라랜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나 이거는 좀 공감 갈 것 같은 게 봐봐요. 갑자기 소개팅에 나왔는데 진짜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영화를 얘기를 해. 막 저는 홍상수를 되게 좋아하고요. 막 이래. 애프터 영 아세요? 애프터 양 안 본 사람 경상 안 하고. 근데 막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은 그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어요? 오히려 나의 마이너리티한 마이너한 뭔가 취향 저 아이돌 좋아하는 거 말 어디 가서 못하죠, 잘.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저 약간,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자꾸 아이돌 문화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되게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상처받죠. 야, 내가 너 영화 막 그런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알아 그런 아이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이너한 아이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너 무슨 독립영화 보고 왔을 때 그거 모르면은 겁나 뭐라 하더니 너는 뭐 아이돌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나는 너가 보고 온 독립영화 막 봐주는데 그래 이렇게 누가 말을 봐주면 하니까. 진짜 좋거든 기분이.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얘가 약간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사실 아이돌 문화가 조금 그런 독립 영화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더 대중되지 못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그렇게 있어요. 또 오히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뭔가 대중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중성이라는 게 어디서 조금 정해지는 걸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봉준호 영화라서 본다라고 했던 봉빠가 여기 계시기도 네. 하고 봉준호 감독 영화를 여기서 본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이랑 칸 영화에서 황금종려상을 둘 다 받은 감독이 3명인가 4명인가 역대 그래요? 없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몇 명. 대단하시네. 그래서 정말 사실 특히 외국어 영화로는 거의 처음일 완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봉준호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빠이신 이제 네. 이노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도 패션 봉빠인데 그 이유가 이제 갑자기 패션 봉빠인 이유는 깜빡 뺐어. 또 떼고 있어. 떼고 온수주의 있어. 왜 나왔습니다. 그러냐면 작품만 다 봤지 그 사람 자체를 덕질하면서 네. 그 사람의 인터뷰 뭐 자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딱 작품만 좋아하는 이제 덕질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품들을 봤었을 때 봉준호 감독은 가장 진짜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특정 설정으로 연출을 하시는 감독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대중적이고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현실에서 정말 우리네 삶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글로벌로 가면서 뭐 옥자 이야기도 나오고 설국열차도 나오고 네. 했지만서도 네. 아 한국이랑 외국이랑 다를 게 없구나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더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우리 일상 내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봉준호 감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그 봉준호 사단이 있잖아요. 네네. 뭐 변희봉 씨라던가 네, 맞아요. 송강호, 뭐 배두나, 뭐 네. 답. 너무 그 패밀리십이 그냥 우리 가족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뭔가 탐욕스럽고 정말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 작품에 뭔가 가족처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느낌도 커서 근데 한편으로 거기에는 좀 의문을 제기해 볼 네. 수도 있을 법한 게 방금 말씀해주신 배우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기도 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패밀리십에 대한 네. 얘기까지도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조이님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봉준호 영화 왜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도 좋고 혹은 사람들이 이래서 열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호님이 계속 이제 판을 깔아주셨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정도는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당당하게. 네, 어깨를 좀 더 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봉준호 영화 그 스토리 라인이랑 그런 건 다 알고 있었고 그 플란다스이게라는 이 사람의 완전 생초기작이죠. 정말 첫 번째 데뷔작인데 장편. 그거를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우연히 네. 보게 됐거든요. 네. 좀 쉬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그럼 이거 보자. 재밌다. 이제 조금 그 안에서는 네. 조금 대중적. 네, 아. 왜냐하면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네네. 라인업이 단편들이 많은데 진짜 난해해요. 솔직히 부국제보다 난해하고.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그 되게 잘 만든 부조리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고 이 사람이 저는 좀 성공한 이유는 풍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풍자. 블랙 코미디를 잘 끓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블랙 코미디는 사실 어떤 서사에서도 저는 좀 가장 강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웃음도 있는데 네. 불편함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영화는 불편함을 한쪽에 좀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윤호님도 집 가서 그 계속 생각났다 했잖아요. 미키 17이. 저는 그게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영화의 여운이 남으려면 네. 뭔가 그걸 봤을 때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맞아요. 좀 계속해서 생각나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게 되고 하는데 이 봉준호 씨가 그걸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화두를 좀 사회에 던지고 이미 있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뭔가 화두로 만들어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걸 되게 잘한다라고 느꼈거든요. 블랙 코미디라는 되게 좋은 요소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분명 보면서 웃긴 웃었는데 그쵸. 어딘가 찜찜한 뭔가 그런 부분을 맞아요. 하나의 이제 영화를 단순히 이제 시각 뭔가 그런 컨텐츠뿐이 아니라 뭔가 경험처럼 만들게 해주는 사회학과 나와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키키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준호 감독 그래도 플란다스에게 빼고 다 보셨는데 네.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대중적으로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그 여백을 잘 채우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봉준호 감독의 그 지금 많이 나온 영화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거의 한마디로 그 내러티브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단순한 구조를 어떻게 뭔가 시각화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진짜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사실 그 한 줄짜리 뭔가 그런 내러티브는 만들 수 있지만 그거가 그러니까 A라는 시작에서 B라는 결론으로 끌고 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되게 잘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갈등이 뭔가 이 사람 영화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보다는 뭔가 A에서 B라는 결론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갈등이 없는데 뭔가 우리는 아까 이제 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지만 불편함도 주고 그리고 이제 윤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네 이야기를 뭔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 공백, 그 영화라는 2시간짜리를 채우는 역할을 되게 잘한다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감독님 인터뷰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찍었던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촬영한 거를 버리는 게 거의 없대요. 왜냐면 시놉시스를 거의 완벽하게 그려놓고 그거대로 영화를 찍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찍고 나서 안 쓰는 장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쓴다.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을지가 이미 다 시놉시스에 만화처럼 다 그려놓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백을 잘 채운다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단계부터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을 감독이 완벽하게 구상을 해놓고 나서 찍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여백을 잘 채우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갑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계속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만 이제 다음 얘기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사실 한국 영화가 조금 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개봉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원더. 그 아기 나오는 원더도 거? 지금 재개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는지 저도 광고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재개봉이 좀 예전에는 쉽지 않았는데 조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한국 영화 좀 망하고 있을까요? 조이님이 그래도 조금 들으신 게 있지 않으실까요? 네, 조이님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동생 불러오고 싶어요. 다음에 근데 약간 진짜 그런 한번 얘기들 하면 얘기해도 너무 될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조이님 동생분을 다음에 초대해서 듣는 네. 것으로 갈무리를 진짜 해보고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이랑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어떤 생각이요?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더 팬층이 마니아층으로 빠지면서 향유하는 분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실까라는 물음이 있긴 해요. 관객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아. 유호님은 네. 하시는 건가요? 네. 오. 근데 정말 한국 영화가 수준이 많이 낮은가라는 저는 궁금증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말하면 음악은 사실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거고 산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 일본 음악 시장을 많이 따라한 건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때는 수준이 낮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과연 자기네 거냐 아니거든요. 다 영국 따라한 거라서. 그쵸. 사실 네. 모방에서 시작되는 네.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음악 시장은 막 수준이 낮다. 뭐 팝이나 영국 팝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과연 그러면 한국 영화는 정말 영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 라는 그 순수 궁금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네. 또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들은 다 유명하시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감독님들. 유명한 분들이 유명하죠. 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되게 그런 부분이 공감이 가는 게 영화 시장이 되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제 언택트톡이나 뭔가 시사회나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해서 고관여자들을 위한 문화는 되게 많이 또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중들이 더 이상 영화를 보지 않는 건가? 근데 또 막 천만 영화가 나오긴 하잖아요. 베테랑 같은. 베테랑 1000만 갔어요 이번에? 1000만 가지 베테랑 않았어요? 2가?
투 천만 갔잖아요. 베테랑은 진짜요? 모르겠는데 범죄도시는 갔어요. 그래요. 범죄도시 갔고 천만까지는 안 갔나? 아, 근데 엄청나네요. 사실 베테랑 2는 조금 저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던 700만이었네요. 그래도 700만 너무 도 흥행했죠, 쉽지 사실은. 않죠. 네,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그러네요. 500 이상 잘 안 맞아요. 올라오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어쨌든 기생충 이후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우리나라 대중은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요? 기생충? 아니 지금 미키 17. 미키 17. 아, 미키 17은 사실 정의로 따지고 보면 미국 영화가 맞는 게 미국 자본 100% 들어서 아,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이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감독이 한국 감독이기 때문에 음. 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홍콩 영화에서 유명한 이안 감독님 같은 경우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지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지 이안 감독이 찍었으니까 홍콩 영화야라고 하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키키님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인식이 딱 맞아요. 자리 좀 잡혀 약간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방금 얘기해. 네. 정말 대중은 과연 미키 17 봉준호 감독이 이제 뭐 개봉한대 이러면 그게 뭔데? 한국 영화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로버트 패티슨이 나온다니까? 헐크 화제가 나온다니까? 그거 외국 영화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근데 이거 진짜 좀 얘기해볼 만한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면 한국 영화인데 그냥 유명한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을 섭외한 거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은 우리 있어요. 저번에 후쿠밴드도 사실 다양한 언어로 네. 불렀는데 맞아요. 저희 케이팝에도 똑같은 사례 있거든요. 캐츠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캐츠아이요? 네, 그게 네. 하이브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룹의 멤버들이 다 다국적이에요. 음. 한국인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너무 재밌다. 서양권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도 다 영어로. 영어예요. 가사가. 요새 사실 케이팝을 케이팝이라고 하기 힘든 게 네. 진짜 영어 가사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올 영어 가사에 북미에서 거의 활동을 해요. 음. 거의 북미를 저격하고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대박. 저 방금 이미지 찾아봤는데 진짜 전혀 이게- 약간 피프 사모니 같은 그런 네. 느낌? 너무 한국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그쵸, 어려운데. 그쵸.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요즘 확실히 한국 대중문화에서 글로벌하게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와 또 개념의 정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가 싶긴 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정의는 하기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사실 야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대 해서 봐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감독이 이제 할리우드 진출했는데 봐줘야지 이런 느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얘기를 좀 저희 나눠봤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미키 17을 보고 온 사연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취미 영역은 뭐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되게 진지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마디씩 사연 고민자분들께 조금 마무리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진님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개개인의 취미, 취향, 기호인데 너무 엄숙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무 남의 그런 취향, 취미, 기호를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줄자를 자꾸 갖다 대죠. 그렇죠. 사실 취미라는 뜻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인데 놔주라고 하는 일인데 나만 즐거우면 되는데 왜 남이 내가 뭘 좋아하든 얼마나 좋아하든 얼마나 깊이 좋아하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눈치를 많이 본다? 다른 사람의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는지 이만큼 좋아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막 분석적인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큰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단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윤호님 이어서 조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패션 봉빠로서 활약을 굉장히 해주셨는데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점점 취미의 영역이 마니아층으로 가고 점점 엄숙해지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꼭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영화를 더 지금 즐기는 대로 즐기면서 그냥 그 친구들에게 빼먹을 수 있는 아까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양질의 큐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취미의 영역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하는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 네. 그리고 또 엄숙주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정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조이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타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타쿠들만의 매력이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들이 큐레이팅 해주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나를 포지셔닝을 나 잘 모르는 사람으로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들이 영업을 막 하나요? 영업을 막 해요. 좋네. 그러니까 나는 시네필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 뭐 이런 영화도 봐볼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엄숙주의는 타파해야 하는 게 맞지만 또 각자의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취미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연자분께서도 너무 엄숙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는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좋은 영화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퇴근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